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또럼 베트남 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전 차량에서 내린 또럼 당서기장 내외와 반갑게 악수합니다. 국빈에 대한 최고 예우를 상징하는 예포 21발이 발사되고 두 정상은 나란히 걸으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또럼 서기장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국빈 방한한 외국 정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베트남은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입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과 또럼 서기장은 한 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우선 오는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 협력을 가속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전과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양국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약 1만 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양국 간 상생 협력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저는 베트남 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지속적 관심을 요청하였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외교 안보, 국방 분야에서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세안, 에이펙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이어갑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UN 등 다자 외교 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과 재생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도 양국 협력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해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양국은 아울러 전도유망한 문화 콘텐츠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강화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을 통해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특별점검에서 한국으로 강판 등을 저가로 수출하면서 덤핑 관세를 내지 않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 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의 불법 수출 행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3국의 철강과 금속 등이 한국 시장을 이용해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한다는 겁니다. 덤핑 방지 관세는 국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품 가격이 평균보다 낮게 판매될 때 높은 비율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관세청은 저가 물량 공세로 국내 산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대대적인 점검을 선언했습니다. 산업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오늘부터 100일간 덤핑 방지 관세 부과 회피 차단을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통한 특별 점검 결과 428억 원 규모의 덤핑 방지 관세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적발 업체만 19곳에 달합니다. 적발된 업체는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 번호와 규격으로 신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낮은 덤핑 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도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해당 업체들이 탈루하려던 세액을 추징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범칙 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 조치할 계획입니다. 덤핑 회피가 우려되는 거래나 우회 덤핑 시도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무역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불공정 무역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업계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에서 10일 수출액이 14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 달러로 9.3%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대만 등이 증가한 반면 중국과 미국은 각각 10%, 14.2%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12%, 선박이 81.3% 늘었고 석유 제품은 19.4% 줄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내 독립운동 현충시설 1,001곳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27개 보훈관서 공무원들이 직접 시설을 찾아 시설 외관과 노후 안전관리 상태, 안내판,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며 광복절 전까지 마칠 방침입니다. 특히 건립된 지 50년 이상 된 시설 491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면서 안전진단을 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훈부는 이와 함께 현행 현충시설 정보서비스의 관리실태 신고를 국민의견으로 개편해 다음 달부터 개보수가 필요한 현충시설에 대한 온라인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넘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빈 방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전망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숫자보다 능력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한 상조회사 4곳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업체는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달 1일에서 10일 수출액이 14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줄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벽돌 제조 사업장의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해자를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